반갑습니다. 매주의 골방에서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하는 우리는 많이 하는 형들 인 골방!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올레 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지만 많이 하는 형들인 골방, 라이브로도 녹화 현장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 참고하셔서 라이브 채팅 참여하시고요. 투표도 하시고 가끔 저희가 나눠드리는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침 튀기는 대결을 펼치게 될지 바로 주제 공개해 볼까요? 와. 3월이네요. 야. 3월이에요. University. College. 설렘 가득 새학기 캠퍼스 배경 영화. 과연 이 캠퍼스 배경 영화, 지난주에 1등 하셨던 정크님은 어떤 영화를 갖고 오셨을지 바로 들어볼까요? 제가 가져온 영화 소셜 네트워크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여친에게 차인 하버드 대학생 마크 주커버그, 그는 홧김에 페이스 스매시라는 이상형 월드컵을 만들어 여기저기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학교는 발칵 뒤집히고, 이런 마크를 주목한 윙클보스 형제는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한 SNS를 개발하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We have something that we've been working on for a while and we think it's great. It's called the Harvard Connection. 그러나 윙클보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크는 친구 와일드와 함께 더 페이스북이라는 독자적인 사이트를 만들게 되고, 이에 윙클보스 형제는 페이스북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는데,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가 된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의 실화를 기초로 한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SNS 하나로 정말 큰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쵸? 페이스북의 제작자 마크 주커버그와 그다음에 그 와일도라는 친구가 초기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윙클보스 형제에게 소송을 당하고, 또 나중에 횡당한 이 와일도가 또 한 번의 소송을 하게 되면서 서로 소송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영화고요. 얼핏 보면 이 영화는 어린 나이에 성공한 이 마크 주커버그를 좀 찬양하는 듯한 영화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반대로 이 영화가 마크 주커버그의 조금 그 냉소적이고 좀 약간 안 좋았던 것들을 까는 영화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본질은 좀 인간관계를 주목하고 있어요. SNS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사회잖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선택적이고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뭐 SNS를 통해서 내가 뭐 이제 보면서 좋아요만 누르고 슥 넘기는 그런 가벼운 인간관계부터 해가지고 키보드만 잡으면 막 여포가 되는 그런 분들까지, 정말 뭐 막 인터넷에는 정말 뭐 대단한 활동을 하시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소위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인간관계에 되게 서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EO고 페이스북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정말 자기 본연의 인간관계에서는 그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잘 조명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비 핀처가 보여주는 아주 그 쫀쫀한 편집, 그리고 이 영화의 각본을 쓴 사람이 아론 소킨이거든요. 이 마크 주커버그의 재판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아론 소킨이 그 시나리오를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마크 주커버그는 사실 뭐 영화랑 나의 삶은 좀 다르다라고 했지만, 또 이제 윙클보스 형제는 이 영화가 진실을 찾아가는 영화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 좀 의견이 갈릴 정도로 되게 대단한 영화였고요. 소셜 네트워크 워낙 핫했던 영화라. 그죠? 댓글도 잠깐 봤는데 좋은 말 역시 많네요.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보면 좋을 영화. 신들린 편집과 샷 낭비가 없는 세련된 연출, 젊은 배우들의 내달리는 연기까지. 이거 뭐 엄청난 칭찬인데요? 네. 이렇게 칭찬이 많은데 역시나 또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벽한 건 없거든요. 저는 요 댓글에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네. 연출도 좋고 다 좋은데 스토리가 짜증나서 다시 보기는 싫어 라는 댓글. 주인공이 너무 짜증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뭐 안티 영화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짜증나는 애를 2시간을 보고 있어야 되나라는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의 그런 창업 스토리나 아니면 이 마크 주커버그의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사실 이 영화를 볼 이유가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영화가 마크 주커버그의 성공기를 빛내려는 영화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약간 안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는 대부분 그 캐릭터의 매력을 살리는 게 보통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그 캐릭터의 매력을 좀 안 좋게 일부러 보여서 보시는 내내 짜증이 났다고 하면은 정말 감독이 성공적으로 연출한 거다. 통한 거다. 네네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서 뭔가 막 얘가 되게 사랑스러워 느낌이 아니라 야 진짜 사회생활 더럽게 못하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만든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사회적인 뭐 그냥 시스템 아니면은 뭐 SNS 만드는 과정 이런 건 정말 천재적이지만 인간관계 하나가 너무 섞인 잘난 면이 있으면 이 모자란 면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주목한 뭐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오히려 조금 짜증나는 부분을 감내하시고서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짜증나는 사람을 어떻게 또 대하는가, 그리고 얘가 이렇게 짜증나게 굴기 때문에 이렇게 외롭게 사는구나, 돈이 많아도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거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일단 정리하신 촌철살인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쉽게 추가되지도 않고 인생은 그렇게 쉽게 새로 고침되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캠퍼스 배경 영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 점프 스트리트입니다. 고등학생으로 위장 수사를 펼쳐 마약 사범들을 일망타진한 경찰 콤비 젠코와 슈미트. 둘의 활약에 고무된 상부는 이번에는 이들을 대학생으로 잠입시켜서 다른 마약 사범들을 수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세상은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운 좋게 마약 판매상을 바로 파악했던 지난번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도대체 마약이 언제,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알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에 가본 적도 없는 젠코가 잠입 수사 중 뒤늦게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하면서 수사는 아예 진전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젠코와 슈미트의 관계는 권태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아는 형 때 소개해드렸던 그 영화 기억하십니까? 21 점프 스트리트라는 영화를 어느 날 소개해드렸어요. 힘만 센 친구와 머리만 좋은 친구가 고등학교로 가서 마약 사범을 잡는 일망타진하는 경찰 콤비 얘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 영화의 후속편이 있습니다. 숫자만 하나 올라갔어요. 22 점프 스트리트. 이 영화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젠코와 슈미트의 매력. 이 두 친구가 고등학교가 아니라 더 큰 세상, 대학교를 휘젓고 다닙니다. 1편 재밌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2편 당연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어떤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들의 후속편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강력하게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만 딱 소개하면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시리즈 영화는 후속편은 항상 재미없잖아요. 전작만한 후속편 없는 게 보통 시리즈물 아니에요? 많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 영화들 많지만 이 영화는 아니라고요. 정말 재밌고요. 어떤 면에서 전편보다 훨씬 훌륭한 후속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편의 매력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려서 요소 곳곳에서 잘 재활용하고요. 플러스 새로운 장면, 새로운 연출, 새로운 소재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예기치 못한 웃음과 예기치 못한 전개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웃음뿐만이 아니고요. 영화 전개 자체도 지난번 영화에서는 한 명은 고등학교 인싸가 되고 한 명은 아싸가 되면서 서로 다른 체험을 하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파트너의 얘기를 다뤘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둘의 분명히 히스토리가 있고 끈끈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세상에 가서 나랑 영혼까지 맞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랑 똑같은 것 같은 한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친구와 끈끈한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사람의 얘기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 경찰 파트너가 우정에 금이 가는 내용이 마치 오랜 시절 사귄 연인들,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사랑 싸움하는 것 같이 모든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아주 웃음을 유발하고요. 또 위장 수사에 집중했던 전편과 달리 이번 영화에서는 추리 수사에 조금 더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가 다른 영화도 잘 등장하지 않는 반전 요소들이 있어요. 뻔하게 갈 줄 알았는데
이야기 자체를 이렇게 신선하게 뒤튼다고 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기는데 이야기도 신선하게 신경 쓴 영화. 전편보다 나은 후속작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실제 이 영화 1편도 아주 적나라한 코미디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화평론가들이 후한 평을 줬거든요. 근데 2편의 영화평론가 평이 1편보다 높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훨씬 나은 후속편, 웃기면서 재미있는 후속편 믿으실 수 있겠죠? 더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보기 누르세요. 22 점프 스트리트입니다. How you bitches like Jump Street now? 영화를 또 재밌게 보신 네티즌 분들의 댓글이 있는데 네네. 남자들의 현실 우정을 이만큼 공감 가게 그린 영화도 별로 없다. 사실 남자들이 네. 뭐다 그렇지는 않지만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약간 쿨한 척 하려고 싸워도 좀 징그럽게 뭔가 그런 거 안 하려 그러는데 속마음은 또 다들 여려서 겉으로는 싸우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데 속으로는 어려가지고 어떻게 사과하지?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나? 제가 먼저 올까? 이런 게 있는데 요새 그런 걸 되게 잘 보여줘요. 정말 잘 보여요. 네,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연인처럼 그려놔가지고 그렇게 개그 그 남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기서 아예 극대화시켜서 마치 연인인 것처럼 보여줘가지고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비단 정말 그 부분은 남자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친한 친구와 어떤 신뢰관계 문제가 생겼던 모든 우정을 경험한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좋은 댓글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안 좋은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저는 요거 좀 눈에 들어오네요. 부수고 난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신사납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케일이 많이 커졌어요. 커지고 정말 웃겨요. 저도 막 그냥 두 사람 걸어가는 거 봐도 웃겨요. 시작부터 막 웃겨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주인공 갈등 외에 사건들이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정신사납다는 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정신 없으실 수 있어요. 스케일이 커졌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 모든 게 다 웃겨요.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모든 사건이 하고 웃게 만들어요. 정말 폭발하는 웃음을 막 가져와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웃음이 나오기 때문에 정신산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감독님이 예술적 역량을 발휘해서 커다란 의미를 심어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의미까지.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 곳 어딥니까? 고등학교 아니에요. 대학교예요. 캠퍼스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캠퍼스는 정말 세상 정말 정신없는 곳이에요. 맞아요. 캠퍼스 생활을 그대로 옮겨놨을 뿐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정해준 대로 딱딱딱 따라가는 거예요. 옷도 다 똑같은 거 입는 거예요. 대학교 나 자신으로 사는 곳입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졸업하는 곳이에요. 요거를 스토리 자체에 녹여낸 아주 상징적인 아주 아티스틱한 면이 있는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네요. 캠퍼스는 혼돈이다. 하우스다. 그러면요. 네. 하나의 젊고 설렘 가득한 지옥이다. 즐거운 지옥이다. 즐거운 지옥이다. 이 표현 좋다. 네. 즐거운 지옥이다. 즐거운 지옥이다. 네. 그럼 저는 제가 준비한 촌철살인으로 영화 소개 마무리해볼까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누가 그래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지막 스카이님 준비하신 캠퍼스 배경영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할 캠퍼스 영화는 몬스터 대학교입니다. 이론만 빠삭한 우등생 마이크와 재능만 믿고 나태한 설리, 이 둘은 몬스터입니다. 이들은 입사의 꿈을 안고 취업 100% 보장 특성화 대학인 몬스터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성격도 재능도 정반대인 이 둘은 첫날부터 삐걱거리며 급기야는 개교 이래 최악의 라이벌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순간의 실수로 이들은 겁주기 전공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고 어쩔 수 없이 팀을 이뤄야만 하는 상황이 오고야 마는데 과연 자석의 양극과도 같은 이 둘은 무사히 전공 수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몬스터 주식회사의 최강 콤비가 1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전편에서 픽사는 서양권 아이들의 근원적 공포의 대상인 벽장 속 괴물이라는 존재에 자신들의 주특기인 상상력을 가미해 참신한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후속편인 이번 영화에서는 바로 그 몬스터들은 어디에서 겁주는 법을 배울까?
라는 질문을 가져와 세계관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었죠. Everything I know from my school, Monsters University. It's the best scaring school there is. 과거 이야기인 만큼 주인공들의 과거 이야기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몬스터 주식회사가 자랑하는 최고의 콤비였던 설리와 마이크는 대학 시절 앙숙이었으며 교활한 악역이었던 렌달은 친절하고 소심한 공붓벌레였죠. 위기에 빠진 마이크와 설리가 원치 않았지만 협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며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렌달이 악역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몬스터대학교. 몬스터대학교. 이 영화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네. 그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 교정기 차고 나오잖아요. 아, 마이크가. 그죠. 완전 귀여워.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관람평 올리신 것 중에 네네. 이 댓글이 정말 눈에 띄었어요.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산다고 실패자는 아니라고 눈 하나 달린 괴물이 위로해준다. 맞아요. 정말. 저는 이 테마가 정말 잘 정리된 댓글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죠, 그죠. 사실 사람들이 뭐 많은 격언들 그런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해라. 꿈을 꿔라. 꿈을 살아라 이러는데 꿈을 살다가 이제 현실에 부딪혀서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포기하는 거에도 사실 용기가 필요하고 그걸 고민하고 마음 먹는 것도 힘든 건데 사람들은 꿈을 포기하면 무슨 패배처럼 취급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분들을 이제 힐링해 줍니다. 절대 패배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경험일 뿐. 네, 절대 포기한 게 아니라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이 영화는 그런 영화입니다. 힐링을 해줘요. 역시 이 영화에도 좋은 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흐리게 만드는 유치한 개그들과 학교생활 패러디들.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얘네들이 좀 잘 전달하지 못한다. 딜리버리가 약하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고에서는 뭐 전달하고자 말을 흐리게 만든다기보다는 어쨌든 중간에 그 과정들이 정말 재밌게 나와 있거든요. 마이크하고 설리가 좀 학교에서는 약간 루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동아리가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다 비웃고 한심한 루저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과 이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걔네들이 이제 쑥쑥 성장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마이크하고 설리도 이제 걔는 어쩔 수 없이 협력한 거긴 한데 걔네들한테 그런 에너지를 보고 자기들도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가지고 딱히 뭐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흐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반전이 한 번 있습니다. 후반에 가면은 한번 저 영화 보면서 잠깐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알겠는데 이게 진짜 저렇게 돼버린다고? 이거 너무 뻔한 픽사인데 너무 뻔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반전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시기라서 오히려 더 메시지가 확 와닿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무리 열심히 하고 꿈을 꾸고 열심히 내가 달려도 절망할 수가 있다라는 게 와닿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댓글은 저는 좀 이거는 인정하기 어렵다. 네, 인정이 딱히 뭐 유치하다 그것도 그냥 뭐 네, 아무튼 이거 하여튼 여기 있었던 유치하다는 부분은 저도 약간 그건 너무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으니까 그 단어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 김스카이님이 준비하신 촌썰살인 들어볼까요? 오늘 저는 굉장히 그냥 심플합니다. 처음부터 최고는 아니었다. 좋습니다.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캠퍼스 배경영화 풋풋하고 설레진 않더라도 이 영화 이 주제라면 보겠다라고 마음에 들게 제일 잘 소개한 사람의 이름 딱 한 번만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영화가 1등을 할 수 있을지 2등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등은 와우. 만족합니다. 과연 오늘의 1등은 와우. I don't want your money. No, you don't gotta spend nothing on me. All I want is sweet, sweet love, sweet, sweet love. I want your iPhone. I don't want dollars. 네, 오늘도 이렇게 3인 3색 영화를 소개해보았습니다. 1등 이승국의 영화 22 점프 스트리트였고요. 2등 어떤 영화였죠? 몬스터 대학교입니다. 3등?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캠퍼스 배경 영화 궁금하실 때 그런 영화 찾고 계실 때 참고하셔서 영화 재밌게 즐겨보시고요. 저희는 또 1등 특전 지니와 소통하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2 점프 스트리트에 등장한 조나 힐이 등장한 영화 만나보고 오시죠. 지니야, 네, 조나 힐 영화 찾아줘.
조나 힐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배우 조나 힐이 출연했던 영화들이죠. This is the End, 머니볼,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모두 올레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참고하셔서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화, 더 색다른 소개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한 주 동안 잘 봐요. 네, 마음 많은 새내기, 마영들의 설렘 가득 새학기 캠퍼스 영화들 만나봤는데요. 정말 나도 다시 학교 가고 싶다. 너무 나도. 저처럼 당장 가방 메고 학교로 출첵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마영들이 추천해준 영화들 올레TV 통해 꼭 한번 즐겨보세요. 네, 이어서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배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올레 TV.